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속았다, 피눈물 나는 유족연금의 모든 것을 사례 중심으로 총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유족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유족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유족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와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족연금은 첫째, 지급 조건 및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둘째,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셋째,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노령층과 취약계층입니다.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1급, 2급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인 자들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1순위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순위는 25세 미만의 자녀, 3순위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60세 이상의 부모, 4순위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 60세 이상의 조부모고요. 참고로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산정 및 중복급여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 연금액의 60%, 그리고 각각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복급여 조정인데요.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는 일환과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한 이안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고 본인의 노령연금이 40만 원인 경우인데요. 100만 원의 60%인 유족연금 60만 원과 본인의 노령연금 40만 원에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합산한 58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복급여 조정 사례입니다. A씨 부부, B씨 부부, C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A씨 부부는 남편과 부인 모두 노령연금을 각 100만 원씩 받고 있었고, B씨 부부는 남편은 100만 원, 부인은 40만 원, C씨 부부는 남편은 100만 원, 부인은 제로인 경우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인 남편들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결과입니다. A씨 부인은 1안인 60만 원과 2안인 118만 원 중 큰 금액인 2안 118만 원을 선택하겠죠. B씨 부인은 1안인 60만 원과 2안인 58만 원 중 큰 금액인 1안 60만 원을 선택할 거고요. C씨 부인은 1안인 60만 원과 2안인 18만 원 중 큰 금액인 1안 60만 원을 선택할 겁니다. 중복급여 조정의 문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기본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불합리와 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A씨 부부는 합계 200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59%, C씨 부부는 합계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0%인 반면 B씨 부부는 합계 1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42.9%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부간의 연금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중복급여 조정에 대한 불합리와 차별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부인들은 남편보다 노령연금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적었고 가입기간 역시 짧았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남편 사망으로 인한 중복급여를 조정할 때 부인들의 노령연금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 계속가입, 추납 등을 하고자 할 땐 유족연금과의 상관관계를 연계해야 되겠죠.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률은 30%였습니다. 정부에서는 40%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통과된 상태는 아니고요. 참고로 공무원 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중복급여 조정률은 50%입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직역연금도 중복급여를 조정합니다. 단 공무원 연금과 공무원 연금 간에는 중복 조정을 하지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간에는 중복 조정을 하지 않고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간에도 중복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간에도 중복 조정을 하는데요. 이는 4대 직역연금 간에는 중복급여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법정 유족은 왜 중요할까요? 법정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족연금과 사망 일시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요. 도표에서 보듯이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 유족이 없으면 사망 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연금 수급 중인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정 유족이 있으면 역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 유족이 없다면 사망 일시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정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 일시금만 받는 경우와 특히 사망 일시금조차 받지 못하는 유족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망 일시금 지급 기준입니다. 기본 취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법정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 성격의 일시금입니다. 그럼 사망 일시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지급 수준은 최종 소득월액과 현재 가치가 반영된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 많은 금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독신 및 단독 가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향후 유족연금과 사망 일시금 제도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 유족 충족을 위한 사전 대응입니다. 법정 유족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질병 등 사망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엔 법정 유족의 자격 및 조건을 미리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인데요. 물론 배우자 다음으로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의외로 법정 유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독립세대이거나 다른 형제 자매가 모시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동거봉양한다라든가 입양 등을 통해 법적 유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기연금으로 유족연금을 늘릴 수 있을까요?
연기연금과 유족연금의 관계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A씨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100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증액되긴 했지만 유족연금은 증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의 산정기초인 기본연금액에는 연기연금으로 증액된 부가연금액 36만 원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연기연금을 통해 유족연금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조차 적극적인 설명은커녕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제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제한, 절차 등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쯤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지급 정지 해제 연령, 특히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예를 들면 수급권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의 파양,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됐을 땐 유족연금 수급권이 당연히 소멸되겠죠.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제한, 절차 등에 대한 요약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연령, 그리고 재혼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최초 3년 이후부터 지급정지 해제 연령 도달 전까지는 소득이 없으면 지급되지만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해제 연령 이후에는 소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5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면 소득의 유무나 지급정지 해제 연령과는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요. 재혼할 경우 배우자에겐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25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잇따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년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인 A가 즉 2020년 기준으로 24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3년 19만 명에서 2019년 10월 말 78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8.6%인 6만 7천 명인 반면 여성은 91.4%인 77만 8천 명입니다. 유족의 유형은 배우자가 92.9%인 72만 3천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유족연금은 여성인 배우자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액은 28만 원, 최고액을 받는 분은 10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가입했거나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가입,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가입자도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둘째, 전업주부 등이 임의 가입이나 반납 또는 추납을 할 경우엔 중복급여 조정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 유족의 자격이나
순위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넷째, 연기연금을 활용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및 제한, 절차 등과 관련해서 소득과 연령, 재혼 등에 대해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통과 의례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엔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속았다, 피눈물 나는 유족연금의 모든 것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